그렇게 많이 풀지 않았는데. 그래? 억울한데. 그럼 일단 만들어는 놓고 다음 시간에 줄지 말지 있는 상태 봐서 상황 봐서 그렇게 짱치고 합시다.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준비는 해놓고 어쩌면 그게 나올 수도 있죠. 빨리 이제 다 풀었다라고 하면 다 푼 다음에 뭐 다음 걸 줘도 되고 프린트를. 자, 그거는 그때 가서 조절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은 도함수의 활용. 잠깐 각자 문제 푸는 거 멈추고 칠판 봐주시기 바라고요. 혹시나 너 어디 풀어? 자, 그 레벨 2 끝부분 아니야? 어디부터 도함수 활용에 들어가냐? 접선의 방식부터 활용에 들어가지. 에어컨을 틀까? 나만 덥냐? 너무 춥다 싶으면 얘기하시고요. 자, y는 fx하고 y는 gx가 x는 t에서 접한다.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우리는 식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 T는 GT. 그치. ft는 gt. 옳지. ft는 gt. 그 다음에 f't는 g't. 자, 이게 접한다 조건을 갖다가 다시 사실 수투에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간 내용이야. 여기 있는 내용이 사실은 다 수투에서 했던 내용이고 미적분에서 특별히 새로운 건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미분법이 많이 추가됐다가 새로운 부분이지. 오케이. 그러면은 실제로 그 앞에 미분법 단원 했던 것 중에 음함수, 역함수, 매개변수 미분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만 이어져. 극대극소로 잘 안 이어져. 오케이. 그러니까 극대극소로 이어지게 되는 거는 대부분 목미분, 합성함수 미분이 극대극소로 이어지게 되고 주로. 오케이. 극대극소, 최대 최소, 방정식 부등식 미분으로 이어지는 건 그쪽이고. 물론 속도가 속도는 매개변수 미분법이랑 비슷하고요. 느낌이. 오케이. 좋아. 자, 근데 여기서는 음함수, 역함수, 매개변수도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접선까지는. 자, 그러면은 접선 구하기가 얘도 수에다 정리해 두는 녀석인데 위에 점 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기울기 주는 경우가 있고 외부에 점 주는 경우가 있지. 자, 모두 기준은 y는 f'(t) x-t 플러스 ft. 자, 요렇게 생긴 접선의 방식을 이용하는 거지. 예.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렇게 생긴 접선의 방식을 이용을 할 때 자, 문제가 위의 점이다 라고 하는 거는 나머지 2번, 3번에 비해서 좀 쉬운 조건이 되죠. 이유는 뭐냐? t 값을 알기 때문이지. 오케이. t 값을 알고 있다. 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t 값을 알고 있으니까는 위에 fx 미분한 데다가 t 대입하고 원래 fx에 t 대입하고 해가지고 그냥 만들어내면 끝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은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는 뭘 해야 되지? 기울기가 미분해가지고 그 기울기 나오겠지. 그러니까 f't는 주어진 기울기 m 요 방정식을 풀어서 t 값을 찾아야 되지. 오케이. 그래서 그 t 값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는 이미 있었던 거니까 여기 t 값 찾았고 원래 함수에 대입해가지고 여기 y좌표 완성해서 접선 완성하면 되죠. 맞지? 그 다음에 외부의 한 점은 어떻게 해야 되지? 기울기하고 접선의 기울기가. 요 방정식에다가 문제가 준 점을 대입하지. 오케이. 그래서 그 방정식을 풀어서 t 값을 구하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t 값이 나오면 여기까지는 그 t 값을 대입해서 구하는데 그때 접선은 굳이 이걸로 완성하지 않아도 돼. x1, y1으로 완성을 해도 되거든. 그러면은 x1, y1을 이용하는 게 계산이 하나 줄어들지. ft를 구하는 과정. 오케이. 이해되니? 그리고 보통은 t, ft보다 x1, y1이 계산하기 예쁜 경우가 더 많아.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그 흔히 많이 외부점으로 자주 주는 게 뭐냐 0,0 같은 건 되게 자주 주잖아.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유형이 있을 수 있냐? 접선의 개수. 자 원래 미적분에 있을 내용을 갖다가 수제에서 많이 땡겨 쓰기도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함수 그래프가 요 따옴으로 생기는데 오케이 1,t점에서 접선 개수 2개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어떻게 접근을 해? 방정식. 어떻게? 몰라? 우지가 뭔데? 자, 그치. 이기 곡선 자신과 그 다음에 변곡점에서의 접선, 그 다음에 그치 점근선 요렇게 세 가지가 기준이 돼. 그리고 영역별로 접선 개수가 어떻게 생기는지가 달라져.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게 1,t 요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어느 좌표가 좀 고정이 돼 있어? 네, x좌표 좀 고정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게 들어가서 요렇게 뭐 x는 1 같은 직선을 갖다 딱 그려놓고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그으면 몇 개 나오냐, 여기서 그으면 몇 개 나오냐, 여기서 그으면 몇 개 나오냐, 요 중간에 몇 개 나오냐, 여기는 몇 개 나오냐, 여기는 몇 개 나오냐, 여기는 이렇게 나눠가면서 접선기수가 바뀌는 걸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약간 좀 애매할 때 어떻게? 그림만으로 파는 좀 애매할 때. 사실 근데 원래 완벽하게 하자면 방정식 실근계수라는 게 맞는데 원래 완벽하게 하자면 방정식 실근계수라는 게 맞아. 근데 사실 그것도 개념적으로 아주 완벽하진 않은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그래프라면 문제가 없는데 그치 한 직선에 2번 접할 때라고 하는 형태도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렇게 되면 이제 개념적으로 완벽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수투 때는 이게 그 문제 유형이 꼭 3차로만 나와. 접선계수 문제 물어보는 유형이. 왜냐하면 3차는 접점계수하고 접선계수가 똑같거든. 2번 접할 일이 안 생겨. 근데 4차는 2번 접할 일이 생기거든. 4차는. 그러니까 4차는 접선계수 문제가 안 나와 원래. 왜 실근계수로 전환이 안 돼서. 그러면은 여기서 다루게 되는 그래프는 더 복잡하잖아 4차보다 기본적으로. 맞지? 그러니까는 실근계수와 접선계수가 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더 불분명해져.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오히려 더 그래프가 더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야. 그래프를 손으로 그려서 애매하면요 좀 더 정확하게 그려보려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좀 더 디테일을 살려서 좀 더 정확하게 그려. 못 찾아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래니 그러니까는 여기서 점이 지금 여기 가운데 여기 빨간 점 요런 식으로 들어갔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요런 식으로도 접하고 여기서 요쪽으로도 요렇게도 접하고 여기서 요렇게도 접하고 이런 걸 갖다가 잘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해되니? 그래서 간격이 너무 좁아지면 좀 널찍널찍해지게 다시 좀 그려주시고 그런 겁니다. 이해돼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못 찾아내게 호러불하게 나오는 경우는 잘 없어. 오케이? 거기다 못 찾아내고 있으면 뭔가 조건 해석을 잘못한 거야. 일반적으로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안 나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접선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곡선 자신과 경계선이 곡선 자신, 그 다음에 변곡점에서의 접선, 변곡점에서 접선, 그리고 점근선 요렇게 해가지고 기준들이 생기고 이걸로 영역을 나눠서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개수가 바뀌는지를 판단해줘야 한다. 이해되니? 네.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되려면은 사실 여기서 아직 여기까지 아직 다루지 않은 극대극소 변곡점 얘기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점검하고 넘어가자면 평균값수 정리인데 이게 수투에서는 여기서 원래 평균값수 정리가 들어가는데 미적분에 의해서 따로 안 들어가긴 해.
근데 평균 정리를 이용하는 유형은 여전히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자, 평균값의 정리란 원래 무엇이었냐? 진우야, 평균 정리 뭐지? 더 키스부터 알아요. 알아요. 알죠. 자, 원래 전제 조건이 앞에 많이 달려야 되는데 실제 계산식에 써먹을 녀석은 이거야. 근데 저 시간 알지. 왜 말 안 했어? 시간 자, 말하는 줄 몰랐지 나. 그러니까는 풀로다가 얘기를 하자면 일단 전제가 뭐가 깔려?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요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똑같게 하는 x좌표 c가 문제에 주어진 그 구간 범위 안에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평균 정리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는 요거를 갖다가 이용하는 문제는 또 간간히 나오는데 이게 왜 어렵냐면 이게 극대극소로 이어지지 않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건 역시도 이게 극대극소에서 아직 안 써먹거든. 그러다 보니까 연습량이 부족해서 이걸 갖다가 이걸 써먹어야 될 때 눈치를 못 채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요거 평균 변화율 모양이 문제에 등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꼭 같이 연상을 해주시고, 근데 저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꼭 그렇게 연상하게 문제 만들어 놓고 사실 안 써먹는 문제가 나왔고 학생들을 많이 당황시키기도 했었어. 자, 어디에서요? 어? 저희 학교에서요? 아니 수능이었는지 뭐고였는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육모에서 그랬는지 수능에서 그랬는지 아무튼 그때쯤에 안만 봐도 평값정리가 생겼는데 사실은 평값정리가 아니었던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반대로 함정도 조심해 줘야 돼요. 오케이. 자, 이것도 그런데 우리 반 신입생 뭐 추가로 들어오진 않겠지. 선생님이 준성이 준석이는 그만 다니고 했어요. 대입한 거죠? 네, 뒤에 와가지고 선생님이 그 얘기를 계속 얘기하게 하면 선생님 속상하지, 그지? 아까 딴 애들 다 있을 때 실컷 얘기했는데 굳이 그걸 갖다가 지금 다시 얘기를 해가지고 아이.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했잖아. 왜 너희들이 계속 다녀주는 게 나에 대해서 제일 큰 보답이란 말이야. 그치? 그것만 해주면 내가 너희들 뭐든지 다 서포트 해준다 막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잖아. 그지? 그렇다 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가장 큰 배신과 뒤통수는 학원을 그만 다니는 것이지. 그런 거라고 하는 거고요. 자, JB는 다시 그러니까 애들이 왜 윤행이를 몰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윤행이 김하고사 볼 때까지 다닌 거지, 그지? 당연하죠. 유명히 늦으면 안 돼요 말. 근데 사실 그게 걱정이 되기는 해. 윤행이가 전에 거짓말로도 누구를 이기고 싶다고. 저는 그런 말한 적 없습니다. 자, 아무튼 자, 평균조리까지 좀 정리를 해놓고요. 자, 넘어갈게요. 좋다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함수의 그래프. 극대국수.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계도 함수가 함수의 그래프에서 무엇을 담당하지? 이거 오목걸로. 그렇지, 오목골록 변곡점을 담당을 하는 거죠. 맞지? 자, 그래서 f2'x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얘가 무슨 볼록? 위로 걸로. 이게 아래로 볼록. 자, 그 다음에 f2'x가 0보다 작다면 이게 위로 볼록. 자, 이계도 함수는 사실 이 역할 때문에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였고요. 오케이. 이것까지 해야 사실은 그래프 개형을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됐나요? 그럼 얘가 어차피 이계도 함수를 구해서 그래프를 가는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은 극대극소를 갖다 판단할 때 부호 판단을 굳이 미리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도 기억할 거야. 그러니까 요 범위에서 f' 어떤 a가 0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x는 a에서 뭐가 되지? 극수. 그렇지. 자, 요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마찬가지로 해서 어떤 f'(b는 0이라는 게 요 범위에서 나왔다.
라고 하게 되면은 x는 b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는 일반적으로 극대극소를 판단하려면 원래 그 주변에 부호 판단해야 되잖아. 뿌린지 만지. 맞지? 그러니까 어차피 이계도함수를 가가지고 범위가 나와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위로 블록 중에 f'x가 0이 나왔다라고 하면 극대가 되는 거고, 아래로 블록 중에 f'x가 0이 나왔다 그러면은 극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계도까지, 그러니까 오목볼로까지 판단할 필요 없는 유형도 또 있단 말이야. 오케이? 얘가 필요한 유형도 있고. 무슨 말인지 되니? 그러니까는 필요 없는 유형에서는 그냥 거기서 부호 판단해서 그냥 극대극소 구하는 게 편하고요. 이해되니? 여기까지 등장할 거라고 하게 되면 극대극소 판단을 갖다가 굳이 도함수에서 부호 판단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냥 능력만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요걸로다가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 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라고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뭐게? Y절편, X절편. 정의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오늘 다 빛나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오케이. 그러니까 실수 전체인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실수 전체인 경우가 많긴 하지만 분수야. 그럼 분모가 0 되는 자리가 있는지 확인.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로그가 등장했어. 그럼 무슨 조건? 그치. 진수 조건 확인.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정의역을 제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칭은 없는지 주기는 없는지 확인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걸 확인함으로써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좀 편해진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기함수나 우함수가 등장을 내가 확인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쪽 사이드만 잘 그리면 반대편은 그냥 복붙을 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주기가 있다는 게 확인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한 주기만 잘 그리면 나머지는 복붙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납득? 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점을 체크하죠. 중요한 점은 미분에 관련된 거지. 오케이. 극대 극소 변곡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물론 x절편 y절편도 할 수 있으면 해요. 그러니까 y절편은 쉽거든. x가 그냥 0대 1 보면 되니까. x절편은 피곤하면 굳이 미리 할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x절편은 능력의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잖아. 능력했는데 암산 잘 세. 그럼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fx가 x 마일 x 마이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야. x절편 금방 나오지. 그럼 이런 거는 체크를 해. 무슨 말인지 해야 돼? 1,0, 2,0 체크하고 그려. 그게 도움이 될 거야 오히려. 이해되니? 그런데 이렇지 않은 경우에 여기 플러스 3 정도 들어갔어. 그러면은 굳이 x절편? 안 해. 이해되시나요? 그런 얘기고요. 자. 에어컨 좀 꺼주시죠. 진짜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추워? 그럼 제가 옷을 네가 옷을 입으면 되지. 이게 미쳤는데. 자, 아무튼 저런 거 쓰면 중요한 점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나서 점근선을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그리냐, 점근선까지 체크를 해주세요. 오케이? 점근선. 그러니까 점근선에 따라서 계획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점근선 체크까지 하고 그래프를 그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근선을 체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방정식, 실근계수나 부등식 요런 걸 처리할 때 헷갈릴 수가 있다. 최대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해되니? 자, 그래서 점근선은 아무 때나 나오느냐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때, 자, 분수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 다음에 탄젠트 그래프, 탄젠트가 끼어있으면,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제 분수나 이제 지수를 바탕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는 x를 양무한이나 음무한으로 보내보는 거야. 오케이? 거기서 수렴하면 그 자리가 점근선입니다.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또 분수의 분모가 0이나 로그 진수 조건이나 탄젠트의 정의역 조건 같은 걸로다가 x가 어떤 값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정의역에 제한이 있으면 그 x를 그쪽으로 바짝 붙이는 극한을 쳤을 때 양의 무한이나 음의 무한으로 발산을 하면 되는 점근선이 생겨요. 수렴하면 거기다 빵꾸만 들고요.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러니까 점근선 생기는 방향이 좀 다르니까
무한대로 국한했을 때는 수렴하면 정근선. 오케이. 특정 상수로 국한을 했을 때는 양무한이나 음무한이면 정근선이야. 이해되니? 자, 특수한 정근선을 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요즘 기출로는 자주 안 나오니까. 특수한 정근선은 뭐냐면 어떤 곡선 더하기 1차 직선의 꼴로 분리가 되는 경우야. 오케이? 어떤 곡선 더하기 1차 직선으로 분리가 됐는데 그 어떤 곡선은 무한으로 보내면 0이 돼. 그러면 그 뒤에 남아있는 1차 직선이 정근선. 요렇게 되는 거거든. 본 적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fx가 x분의 1 더하기 x. 오케이. 그럼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0 되지. 네. 맞아. 그럼 뒤에 y는 x가 정근선이야. 이해되니? 오케이. 근데 얘를 갖다가 굳이 찾으라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딱 요렇게 정리되는 경우에 거의 한정돼 있는 셈.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요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게 어떤 활용들이 있어, 이제. 자, 여러 가지 활용. 첫 번째, 최대, 최소. 자, 최대, 최소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만 예쁘게 잘 그리면 바로 보이게 돼 있기 마련이죠. 얘 같은 경우에는 닫힌 구간으로 제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극대, 극소 또는 양끝점. 오케이. 열린 구간으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극대, 극소가 최대, 최소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범위 제한이 열린 구간으로 제시가 되면서 극값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 극값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 자리는 무조건 최대 아니면 최소야, 그러니까. 이해되니? 극값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극소야, 그럼 최소. 극대야, 그럼 최대. 윤희야 문제 풀어? 왔다. 그걸 썼다. 네. 이렇게 풀어? 설마니까 이러는데? 뭐야 이거? 캔은 뭐지? 캔이 왜? 누가 시킨 거야 캔? 캔이 있어? 서비스인가? 기회가 2개 먹은 거야? 저 캔이 왜? 아닌데 좀 얼음만 얘기 하나 있는데? 얼음만 있는 거에다가 부어 먹으라는 거구나. 아, 그런 건가? 뭔데 좀? 그러네. 일단, 저건 또 레모네이드야? 이거 누구 거? 제 레모네이드. 그거 뭐예요? 좀 레모네이드 같은 거야? 유자차? 이런 건가? 나 유자에이드 시켰는데. 저거 한번 먹어봐. 잠깐만. 빨간 거. 빨간맛 이 시국에 빨간 거야? 빨간맛 선거철에 저거는. 그 다음에, 좀 커피 같은데? 아니 커피 아니구만 커피인가? 이건 안 적어줘서 뭔지. 저기 뭐? 이게 내 건가? 연유라떼? 아 얘는 뭐냐? 저거 미술가야 저거? 그것도 형 줄 거야? 저 뭐지? 이거 얇은 빨대 맞아? 네. 그 다음에 이 초콜릿 많이 터지는 것 같은 이거. 저걸요? 이거 두꺼운 거 맞아? 맞겠죠? 같이 들어있으니까 맞겠지? 네 맞습니다. 나는 초코 쿠키가 있어요. 이것도 초코 넘치는 거. 나 쿠키 시켜. 아 쿠키 여기 있네. 펄 있어요. 펄은 씨. 펄 있어. 펄은 씨. 건가? 내 거. 쿠키 있어. 펄이 또 오레오 있어. 누가 나도 오레오 있어. 펄을 먹어? 아니 기분은 아 진짜로? 자, 똑같이 생긴 게 하나 더 있어. 그럼 펄을 빼야지. 기분은 근데 똑같은 걸 시켰어요. 똑같은데. 나도 펄 먹을 걸. 똑같은 걸 시켰어. 나도 펄 먹어. 진짜 나빴다. 아, 이게 얼음에다가 이거 부어 먹는 건가 보구나. 뭐야? 그런가 봐요. 유자에이드. 뭐야 이거? 캔 봐봐. 근데 나 이런 거 처음 보는데. 탄산수래. 탄산수 여기 따뜻하겠네. 얼음 있잖아. 알았어. 쿠키 먹을래. 자, 아메리카노처럼 생긴 이거. 뭐야? 달달한 거 안 먹네? 당근 먹을 당근. 자, 그러면은 다 받았지?
자, 그러면 요거는 네가 버리고 와 그러면. 규민아. 네. 센터는 무시하고. 야야야야 기다려. 기다려. 야이 개놈 새끼야. 이양물을 먹으면 버리고 올게요 이거. 생각 거 저것도 버린다. 먹어버리고 오겠습니다. 똑같은 거라니까 이거. 아이씨. 미친. 잘 드시고 이게 뭘 훨씬 쉬워요. 쉬워요. 자, 문 닫아주고 이제. 종이 너 또 어디가? 이거 뭐야? 너 어디 가니? 아 나도 털 먹을 걸. 아씨. 진짜 그렇게 맛있게 먹네. 오레오야 오레오. 최대치로까지 얘기했지, 그지? 알죠 뭐. 아유 맛있겠다. 자, 그다음에 방정식과 묘.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유형 자체가 뭐냐면 실근의 개수야. 실근의 개수. 오케이. 그러면 그 실근의 개수를 갖다가 그래프로 판단하라는 얘기인데, 우선 그냥 개념을 확인시키는 정도에는 미정계수가 안 끼고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 유형은 미정계수를 끼고 나오게 되는 거지. 문제가 원하는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이 미정계수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런 거. 오케이. 그럼 미정계수를 갖다가 분리시켜 가지고 문제를 갖다 해결하라는 얘기인데, 자, fx는 k 형태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fx는 kx의 형태로 분리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보통은 1번을 더 추천하는 편이야. 오케이. 보통은 fx 그래프를 그려놓고 y는 k를 갖다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문제가 원하는 조건대로 실근의 개수를 갖다 판단하라 이거지. 오케이. 그럼 극대점, 극소점, 점근선 등이 기준이 돼가지고 문제가 원하는 실근의 개수가 이렇게 나오는 범위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릴 때는 그러니까 요런 유형으로 그러니까 여기 1번부터 들어가서는 이게 점수 필요 없는 경우도 많아. 딱 극대극소하고 점근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점근선은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는 점이야.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니까 증가하면서 극대극소 점근선이면 대부분 해결이 돼. 오케이. 자, 이제 밑에 거는 뭐냐면 x가 이 분모에 들어가서 분수함수 x 하나 때문에 조카 찾는 경우야. 그럼 깔끔하게 그냥 분모에 있는 x 하나를 갖다 우변으로 넘겨. 그러니까 우변을 1차 직선으로 만드는 거지. 이해되니?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원점 지난 직선이고 뒤에 뭔가 조금 더 붙으면 고정된 어떤 점 하나를 지나는 직선의 형태.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거야. 그럼 점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직선을 갖다 그럼 위아래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리는 거지. 이해돼요? 돌려가지고 문제가 원하는 기준으로 실근의 개수가 나오도록, 교점 개수가 생기도록. 자, 그럼 그때는 보통 기준이 접선이 되는 게 이제 기준이거든. 외부점 접선? 오늘 꼭 좀 닫아주고 들어와야지. 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외부점 접선이 기준이 돼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되는 셈이야.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fx 그래프 개형이 있어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디테일한 값은 이걸로 다 맞출 거거든? 외부점 접선? 오케이. 그런데 여전히 뭐도 필요해? 이 fx의 그래프 개형도 필요해. 그게 있어야 얘를 갖다가 이렇게 돌려보면서 어떤 식으로 맞아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되니? 그래서 기본적으로 1번 모양으로 할 때 물이 없으면 보통 1번 모양 더 추천. 오케이. 그런데 1번 모양으로 할 때 분수꼴이 나오는 게 너무 족같으면 2번 모양으로도 가능한. 이해되시나요? 네. 오케이. 다음에 세 번째. 부등식과 미분의 경우는 대부분 뭘 말하냐? 항상성립을 말해. 항상성립. 항상 성립하기 위한 미정계수 범위지 또. 이해되니? 오케이.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fx가 k보다 뭐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겠고. 이해되니? 보통은 최대치수랑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오케이. 근데 물론 증가함수나 감소함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치수와 관계없이. 오케이.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연결짓기도 하겠냐. 또 마찬가지로 fx가 어떤 kx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지. 그럼 얘도 그냥 요령이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접선이 기준이 되게 되는 거고.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 등호가 있는 거면은 접할 때까지 가능. 약간 요런 느낌? 등호 없으면 접하는 거는 빼주세요. 요런 느낌? 이해되니? 자, 결국에는 이것도 다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프 개형도 필요하고 접선도 필요하고 요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해되셨나요? 네. 오케이. 형주 머릿속에 들어가고 있어? 예. 근데 표정이 아 저거 뭐지? 라고 하는 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들어가고 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속도와 가속도.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또 함수가 추가된 거에다가 수직선 위의 운동이면은 사실 개념적으로는 수투에서 이미 한 내용. 근데 여기서 추가되는 게 있지. 뭐냐면 2번이라고 적을게. 평면의 운동. 자, 그러니까 요거까지 적분까지 이어줄 생각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케이. 자, 너희들 기하는 중간고사 어디까지 봤지? 안 봐요. 안 봤어요. 아, 기말만 보나? 기말도 안 보지 않아? 기하는 그냥 시험을 안 봐. 그렇지 기말 안 보지. 기하는 시험을 안 봐. 병신아. 그냥 다 수행으로 대체하는 거야? 기만 중간 기말 싹다? 아 수행 평가로 보는 시험이 있긴 한데 그거는 수행 언제냐? 이번 주 이번 주. 자, 그러면은 시험도 안 보는 거 열심히 꼼꼼히 해놔가지고 A나 챙기도록 하시고요. 자, 아무튼 그러면은 기하 수업 듣는 사람이 없겠네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이 겨울방학 때도 이제 설명하면서 이거 벡터랑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배웠잖아. 기하 수행. 간간히 듣긴 했는데 간간히 듣긴 했는데 꾸준히 들은 사람은 없고. 아, 네, 수리논 수생 갖고 있는 사람은 기하 할 때 열심히 해주세요. 너 수련은 안 쓸 거잖아. 기만하지 마. 수리논술 할 사람은 당연히 기하도 공부해 놔야 됩니다. 확통 나 병신인데 어떻게 해요? 아, 그럼 다시 공부하세요. 수리논술 쓸 사람은. 오케이. 나와요? 많이? 세 가지 선택 과목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통합사고를 물어볼 겁니다. 한 문제에 미적분 기하 확통에 다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쓸 수도 있겠죠. 응? 수련 수자. 수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수하요? 어. 시 자, 그러니까 수리논술은 고등학교 때 배우는 모든 과정을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약수령을 할까? 똑같잖아. 아니야 약수령은 풀이만 없는 거지. 지금 카톡 재밌게. 기하 자, 수행 물어보고 있잖아. 그 평면이 운동 원래 벡터하고 연결되는 개념이다 원래. 평면 벡터랑 연결되는 개념으로 자, x 좌표가 어떤 t에 관한 함수, y 좌표가 다시 어떤 t에 관한 함수. 자, 요렇게 나와 있을 때 문제가 그냥 여기서는 한글로 속도라고 표현을 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서 순서쌍으로다가 표시를 할 거거든. 오케이. 평면이 운동을. 근데 그 의미는 사실 벡터의 성분 표시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 의미 자체가 벡터의 성분 표시다. 그래서 요게 F'T, G'T 자, 요렇게 되게 되는 거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속력이라고 한 녀석은 속도의
크기라고도 문제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오케이. 수직선이면은 절대값이지. 맞아. 여기서도 기호적으로 원래 절대값을 쓰는 게 맞아. 오케이. 그런데 평면이 이렇게 만들면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루트 F'T의 제곱 플러스 G'T의 제곱. 자, 이게 뭐냐? 벡터의 크기야, 표현이. 오케이. 벡터의 크기 배웠니? 그 벡터의 크기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속력을 속도의 크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게 결국엔 벡터의 크기라는 표현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문제가 그때의 속력 또는 속도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일로 들어와서 마무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럼 그게 이게 여기 미분보다 사실 어디서 중요해? 적분에서 중요하지, 이게. 적분에서 곡선의 길이, 이동거리 이런 걸 하려면 얘를 갖다가 다시 적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해되니? 자, 그리고 다시 가속도라고 하게 되면, 자, 얘도 여기서는 그냥 한글로 가속도라고만 하고 순서쌍으로 표현이 되게 되는데, 자, 이계도 함수를 쓰죠. 오케이. 근데 이거는 매개변수 이계도 함수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냥 각자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이계도 함수로 가면 되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도 원래 벡터라는 표현을 생략했을 뿐입니다. 원래 의미상 벡터예요. 오케이. 원래 의미상 벡터다. 자, 그러면은 얘도 가속도의 크기 라고 물어보면 역시나 벡터의 크기 공식으로다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케이. 이게 되니? 적분에서는 얘를 쓸 일은 별로 없을 거야. 적분에서는 결국에는 여기서 적분. 이해되니? 보통 그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스텝 2 맨 뒤에 있는 스텝 2와 스텝 3 사이에 있는 스키마 월시고 하는 문제. 분명히 이미 풀었겠네? 아직 안 풀었어. 이제 풀어야 돼. 진이 이미 다 풀었어. 자, 문제가 번호가 없는데 내 마음대로 스키마 1번이라고 할게요. 점 2,0에서 곡선 y는 x마일 2의 x제곱에 근 두 접선 기울기가 m1, m2인데 m1, m2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거 곱해달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구조는 외부점 접선 순서죠. 외부점 접선 순서 맞니? 예. 자, 그럼 외부점 접선이니까 얘를 갖다가 일단 미분을 한번 해서 2의 x제곱에 x마일에 그냥 x네? 맞니? 오케이. 그래서 접선을 갖다가 만들자라고 하면은 y는 2의 t제곱 t2의 t제곱 x마 t 플러스 t 마이너스 1의 2의 t제곱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외부점이니까 여기는 2,0을 어떻게? 그치, 2,0을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하지. 2, 0. 오케이. 그럼 여기서 2의 t제곱은 약분돼 버리죠, 맞니? 오케이. 남는 식 정리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2t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1은 0. 마저 정리하냐면 t 제곱 마 3t 플러스 1은 0. 자, 이 상태로 보면 이게 이수분해가 안 되잖아. 거치가 생겼지. 자, 그럼 여기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알파 베타는 1. 요건 되지. 근데 그 이 알파 베타가 결국 뭐냐면 접점의 x 좌표들이잖아요. 맞니? 그러면 여기서 m1, m2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m1이 2의 알파 제곱 알파, m2가 2의 베타 제곱 베타.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여기서 문제 원하는 m1, m2라고 하는 녀석은 알파 베타 2의 알파 플러스 베타죠.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지.
오케이. 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 녀석은 근과 계수로 문제가 처리가 되는 구조. 사실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수수 때도 있었거든요. 요런 식으로 되는 게 수수 때도 있었는데 여기 이제 미적분에서도 지수함수와 더불어 같은 내용을 쓰는 내용이 나왔다. 자, 넘어가서 다음 스키마. 이교시 쉬는 시간이 몇 분에 시작해요? 35분부터. 자, 방정식 2x 제곱은 k배의 2의 x 마이너스 2제곱. 자, 서로 다른 식은 몇 개? 세식은 같도록 하는 k값 범위. 자, 보통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지. 방정식 미분 쪽에서는.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여기 붙어 있는 이점 기수를 갖다가 한쪽으로 뽑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2x 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제곱은 k라고 뽑아주는 게 편하겠네. 이렇게 되니? 그래서 얘를 갖다가 는 fx 해가지고 이 녀석을 미분을 통해 그래프 개형을 그려서 y는 k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해되니?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계도함수까지는 굳이 좀 안 들어가도 돼. 괜찮아. 극대극소 점근선만 챙겨라.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는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제곱 해가지고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4x. 맞냐? 그럼 요게 2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2x 앞으로 뽑으면 x 마이너스 2? 맞아? 왜 이렇게 정리했어? 결국 부호변화는 얘만 갖고 있는 거잖아. 앞에는 플러스니까. 맞죠? 자, 그래서 도함수 그래프만 도함수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그리자면 0, 2 요렇게. 이해되니? 자, 그래서 마, 뿔, 마 그래서 감소, 증가, 감소. 자, 그러면은 여기서 F0이면 얼마냐? 0이고요. X절편이 나온 셈이기도 하고요. 오케이, 거기서 접할 거야. 그 다음에 F2면은 뭐지? 8? 맞니?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생겨야 되냐? 마지막에 그래프 개형 그리기 전에 뭘 확인해야 돼? 그치? 점근선 확인해야 되지. 자, 이 녀석은 지수함수 기반이니까 점근선이 나오게 될 거고, 이 녀석은 x를 양무한 또는 음무한을 만들어 봐야 돼. 네. 오케이. 근데 x를 음무한으로 만들었을 때는 무한 곱하기 무한이 그냥 무한이거든요. 네. 오케이. x를 양무한으로 했을 때 지수함수가 분모로 깔리게 되는 구조지. 네. 그리고 그 녀석은 0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오케이. 지수함수보다 다항함수는 무한대로 보내면 0 된다. 자, 그래서 x축을 갖다가 점근선으로 가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얘는 그래프 개형이 요렇게 나오게 될 거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 0,0 지날 거고, 여기 2,8 지날 거고, 그럼 얘가 그래프가 교점이 3개가 나오도록 K 그러면 요렇게지. 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K는 0보다 크고 8보다 작아야 되겠다. 어려울 거 없죠? 네. 자, 요런 느낌이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좀 풀고 3교시에는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